위험해요. 차 세워주세요. 양팔을 벌려 차량을 막아서는 27살 한서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나 봐. 저 여자? 죽고 싶나 봐.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안전한 인도로 옮겼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8차선대로 한가운데 신호등은 초록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는 쓰러진 노인, 낡은 한복 두루마기, 검은 고무신, 그리고 찢어진 보자기에서 흘러나온 한약재들. 서연의 손목에 찬 시계가 10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작 3분 전, 6,800만 원 빚, 요양병원비 체납 450만 원,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시원 6평방 알람 5개가 동시에 울려댑니다. 곰팡이 핀 벽지, 낡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33통, 전부 독촉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비 150만 원 입금 부탁, 3개월 체납 450만 원, 연체 이자 87만 원, 오늘까지 미입금 시 법적 조치, 통장 잔액 8만 3천 원, 학자금 대출 6,800만 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면접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됐습니다. 단추 하나는 떨어져 나가 안전핀으로 고정해뒀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입어야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서연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진주 귀걸이를 귀에 꽂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복 받을 거야. 화장대에 붙인 메모지, 삐뚤삐뚤한 글씨. 오늘만 붙으면 모든 게 해결돼. 오전 9시 20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 출근 시간대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서연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10년 된 학생 가방을 보며 코웃음 쳤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이 빼곡했습니다. 약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가방 속 약사 면허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발 붙게 해주세요.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9시 42분. 면접까지 18분. 강남역 3번 출구를 나서자 60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1층 헬스케어 팜 약국 간판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심호흡했습니다. 정장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전핀이 삐죽 튀어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꽈광, 건물 앞 8차선 대로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비명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한복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복 두루마기가 흙투성이었습니다. 검은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보자기가 찢어지며 한약재 봉지들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오토바이 2대가 삽시간에 지나가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날치기였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다 도로 3차선에 넘어졌습니다.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이댔습니다. 와, 대박. 찍어야지. 라이브로 올려볼까?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7분. 면접까지 13분. 지금 달려가면 딱 맞춰 도착해. 늦지 않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요양병원에 계신 외할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72살. 혼자 계십니다. 3개월째 병원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아, 사람이 먼저다. 돈은 나중이야. 서연의 손이 진주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 할머니, 제가 옳은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서연은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인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로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요. 차 세워주세요. 양팔을 벌렸습니다.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더 큰 경적 소리, 더 많은 비명. 미친년. 죽고 싶어?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바닥도 찢어졌습니다. 흰 한복이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흩어진 한약재들. 서연은 약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이건 아토피 치료 특효약이잖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 내 가방, 딸한테 줄 약이. 서연은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할아버지, 의식은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8분. 서연은 그 8분 동안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손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분. 면접 시작 3분 전.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그럼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연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생, 면접은 어쩌고?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6,800만 원 빚, 체납 450만 원, 마지막 기회.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응급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손목 골절, 간호사가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75세, 용인시 거주, 전직 한의사시네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40년 하셨대요. 3년 전에 은퇴하셨고요. 박영수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난달 25일이 딸 생일이었어. 45살. 못 챙겨줬거든. 그래서 오늘 한약 지어서 가려고 했는데. 한약이요? 돌아가신 마누라가 아토피로 평생 고생했어. 내가 40년 연구해서 만든 처방전이 있거든. 딸도 어릴 때 그걸로 치료했지. 그 처방전이랑 어머니 금반지를 주려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혼자 계세요. 요양병원에.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띠링.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최종 면접 불참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합격. 6,800만 원.
450만 원. 마지막 기회.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약 회사 다녀. 나중에 연락처 알려줄게. 뭐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박영수가 말한 딸이 누구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도.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실타래. 그 실타래가 지금 이 순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 3시 서울 구로구 편의점. 서연은 야간 알바 중이었습니다. 시급 9,860원. 손님 하나 없는 새벽, 서연은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3,500원짜리 김치볶음밥. 어제가 유통기한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헬스케어 플러스 인사팀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대표님의 특별 지시로 추가 면접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0일 오후 2시 본사 20층 면접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요? 진짜요? 서연은 3번을 되물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매니저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 모르겠어요. 꿈인가 봐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 손님 없는 편의점에서 27살 여자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20층 면접실. 서연은 같은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단추는 여전히 안전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양무이사, 그리고 빈자리 하나.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지난 면접 불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도로에서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양무이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때 그 사건, 박영수님을 구한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비서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서연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에 참여한다고? 여성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미소. 한서연 약사님, 박미정입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가 대표님 아버지? 네, 맞습니다. 그날 면접 보러 오다가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셨죠.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미정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입 지원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수십 명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한서연 씨만 빼고요. 박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약사입니다. 합격입니다. 12월 31일 오후 3시 서연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72살 외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가끔 손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렷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손녀가? 네, 헬스케어 플러스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하라며 쉿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박영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떤 분을 구했는데요. 박영수라는 한의사 할아버지세요. 75살이시고 용인 사시는데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박영수? 혹시 용인 모현초등학교 나온 박영수? 네, 맞아요. 세상에, 그 친구 국민학교 동창이야. 60년을 못 봤는데 외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965년, 우리 둘 다 가난했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갔어. 영수가 김치 한 조각 나눠주고 내가 밥 한 숟갈 나눠주고 그렇게 6년을 함께 다녔어. 할아버지, 영수는 한의대 갔고 난 공장에 들어갔지. 1970년대에 헤어진 후로 소식이 끊겼어. 그 친구 잘 살고 있었구나.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연락처 알아올게요. 다시 만나시면 좋잖아요. 고맙다, 손녀야. 참 고마워. 외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월요일, 첫 출근 날, 오전 8시 50분, 서연은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1층 직영 약국 헬스케어 팜, 100평 규모, 약사 6명, 약무보조 4명, 깔끔한 흰색 인테리어, 최신 조제 시스템. 서연은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다니. 약국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 약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관리 약사님께 인사드려야죠. 42살 최민호, 15년차 약사, 약국 관리 약사. 하지만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그 특채로 들어온 사람? 한서연?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연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최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우긴. 일단 따라와 봐. 조제실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신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재고 정리. 약사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복이었습니다. 약사 가운은 나중에 실력되면 입는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약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특채? 어떤 빽이 있길래? 학교도 지방대잖아. 점심시간. 동료들은 모두 외부 식당으로 단체 외식을 갔습니다. 서연만 남겨졌습니다. 신입은 당번 지켜야지. 서연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1200원. 참지 마요. 창고 천장 구석에 CCTV 빨간불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CCTV가 있네. 서연은 그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매일 창고 정리, 바닥 청소, 화장실 관리. 약조제는 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최민호의 모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약교제를 알긴 알아? 빚쟁이 주제에 약사복이 아깝지도 않냐? 이런 애들 때문에 약국 수준이 떨어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 약속에서 매번 제외. 업무 인수인계 안 해줌. 말 걸어도 대답 안 함. 서연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할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해. 1월 13일 월요일. 재고, 정리 중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고혈압약 아모디핀과 당뇨약 글리메피리드.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라벨도 서로 바뀌어 붙어 있었습니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조제 사고 가능성. 서연은 즉시 최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약품 위치가. 신입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닥쳐. 내가 약사야. 제도관리원이야? 최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조용히 약품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나중에 약무의사 순회 점검 때 발견되자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수정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는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1월 14일, 1월 15일, 밤 10시까지 혼자 야근, 유통기한 임박, 약품 분류, 본래 3명이 할 분량을 혼자, 재고 실사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막차를 놓쳤습니다. 새벽 1시까지 2시간을 걸어서 귀가, 4시간 자고 다시 출근, 외할아버지한테 전화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고에서 최민호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다음 달 리베이트 건으로 만나자. 약가 담합이야. 조용히 하면 돼.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리베이트, 약가 담합?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그저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약국 천장의 CCTV가 모든 진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최민호의 오만함이 곧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두 의인의 60년 인연이 서연이라는 다리를 통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참고 견디는 서연의 인내심이 고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운명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 일기예보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시간당 50mm 폭우 예보입니다. 서연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부러진 우산을 버렸거든요. 새로 살 돈도 없었습니다. 비닐 우비 하나만 걸쳤습니다. 1,000원짜리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약국까지 5분 거리. 그 5분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연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축축한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동료 약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우산도 없어? 얼마나 가난하길래. 비닐 우비? 진짜 웃기네.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핸드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늘도 견뎌야지. 같은 시각 오전 9시 용인시 수지구 박영수의 자택. 75살 노인은 새벽부터 한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이 딸 생일이었는데 오늘이라도 전해야지. 40년 경력으로 직접 조제한 한약재.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대추. 보자기에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남색 보자기. 돌아가신 아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한약 처방전도 함께 넣었습니다. 종이가 낡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내의 아토피를 치료하며 만든 처방전. 처방전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약재들이 증명해 줄 거야. 사랑하는 아빠가.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결혼반지. 마누라가 딸한테 물려주라고 했어. 박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택시를 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까지 가주세요. 같은 시각 약국. 최민호의 기분이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간밤에 약가 담합건으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화풀이 대상은 당연히 서연이었습니다. 한서연, 네, 팀장님. 너 때문에 약국 분위기가 완전히 망쳤어. 알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유통기한 임박 약품 500개 전부 분류해. 못 끝내면 퇴근 없어. 네. 서연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500개. 혼자서 서너 시간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동료들도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택시 안. 박영수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아빠야. 내 생일 선물 가져가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임원 회의가 있어서요. 1층 약국으로 오세요. 제가 잠깐 내려갈게요. 회사 약국? 거기로 가면 되는 거야? 네, 헬스케어 팜이요. 우리 직영 약국이에요. 박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폐만 끼치네. 아니에요, 아버지. 금방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12시 정각. 박영수가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1층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택시를 내리다 보자기가 젖었습니다. 낡은 한복 두루마기도 흠뻑 젖었습니다. 검은 고무신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약국 입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도 되나? 하지만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약국 안은 깨끗했습니다. 흰색 타일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대기 손님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2시 5분. 최민호가 박영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무례한 어조였습니다. 대기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여기 한의원 아닙니다. 약국이에요, 약국. 그 지저분한 보자기 뭐예요? 냄새나잖아. 박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한약인데. 딸한테 줄. 한약? 요즘 누가 그런 미신 믿어요? 대기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약국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12시 7분. 창고에서 작업하던 서연이 소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약국 입구.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한복 두루마기. 저 두루마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도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두 사람의 재회. 약국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민호가 비웃었습니다. 한서연, 너 저 노인 아는 사이야? 네, 이분은 제가 전에. 설마 내 친척? 거지 가족들이 대거 출동했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수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안해했습니다. 학생 미안해. 내가 폐를 끼치는구나. 최민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나가주세요. 여긴 약국이에요. 한의원은 옆 건물에 있으니까 거기 가세요. 하지만 내 딸이. 딸? 누가 당신 딸이래요?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40년 한의사 생활했습니다만. 한의사? 은퇴하셨잖아요. 여긴 현대 약국이에요. 12시 13분. 박영수가 보자기에서 명함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 명함이 여기. 박미정이라고. 최민호의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됐고, 나가라니까요. 그리고 박영수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노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쿵.
약국 바닥에 쓰러진 박영수. 보자기가 찢어졌습니다. 한약재 봉지 10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하얀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금반지 담긴 작은 보자기도 굴러갔습니다. 약국 구석 냉장 보관함 뒤쪽 좁은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방전이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12시 15분. 최민호가 구두를 신은 발로 한약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기 약재를 3개 짓밟았습니다. 이딴 걸 약이라고 가져와? 미신 덩어리. 박영수가 외쳤습니다. 안 돼. 그거 40년 공든. 닥치세요. 지저분하게. 금반지 든 보자기도 발로 걷어찼습니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12시 17분. 서연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약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손님과 직원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약재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흰 청소복에 약재 가루가 묻었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40년 한의사님이 딸을 위해 직접 지으신 약이에요. 한약재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황기는 특히 아토피 치료의 핵심 약재예요. 이걸 어떻게... 최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너 같은 빚쟁이가 나한테 사람 우는애? 너 오늘부로 해고야. 사표 써. 서연이 일어나 최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팀장님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저분 딸이 이 약국에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약국에 박씨 성 가진 사람 없어. 대기 손님 몇몇이 서연을 편들었습니다. 약사가 저래도 돼요? 노인한테. 요즘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네.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 25분. 서연이 박영수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박영수의 손목이 다시 부어올랐습니다. 지난번 골절 부위였습니다. 학생, 미안해. 너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최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너 정말 나갈 거야? 해고야, 해고.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서연은 박영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12시 28분. 약국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 뒤에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대표님? 박미정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한약재를 봤습니다.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흔적을 봤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약국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정의 차갑게 굳은 얼굴. 여기 무슨 일이죠? 그 순간 약국 천장 구석에 CCTV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기록하면서 12시 30분 박미정이 하이힐을 벗고 달려갔어요. 아버지, 박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손목을 확인했죠.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목이 왜 이래요? 주변에 흩어진 한약재들을 봤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박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엄마가 만든 그 처방전이네요.
젖어서 번진 처방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보였죠. 미정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박미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환기, 제 아토피를 치료했던. 최민호는 벽에 붙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2시 33분. 박미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노를 억누르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약국 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최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대표님. 그게 최민호 팀장님. 박미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20층 대회의실로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관련자 전원 5분 내 집합. 12시 35분. 박미정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1층 약국 CCTV 영상.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그리고 최민호 팀장 인사 기록 전부 출력하세요. 감사팀장 회의실로 호출해 주시고요.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한서연 약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도 회의실로 모셔드려요. 증인이니까요. 박미정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의무실로 가세요. 제가 금방 올라갈게요. 12시 40분. 의무실에서 간호사가 박영수의 손목을 응급처치했어요. 박미정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미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폐만 끼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하죠.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회사로 오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저 한서연이란 학생, 착한 애더라. 2번이나 날 구해줬어. 네, 알아요. 그 이야기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박미정이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1시 정각. 20층 대회의실에 참석자들이 모였어요. 박미정 대표, 김철수 감사팀장, 이영희 인사이사, 최민호 관리약사, 한서연 신임약사, 비서실장.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최민호는 맨 구석 자리에, 서연은 중간 자리에 앉았죠. 박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층 약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1시 5분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12시 5분 박영수가 약국에 입장하는 장면. 최민호의 첫 폭언이 들렸습니다. 그 지저분한 보자기 뭐예요? 냄새나잖아. 한의사? 은퇴하셨잖아요. 12시 13분. 최민호가 박영수를 밀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약재가 바닥에 쏟아졌죠. 최민호가 환기 약재를 밟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서연이 무릎 꿇고 줍는 장면. 환기는 아토피 치료 핵심 약재예요. 너 해고야.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1시 15분. 비서실장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월 6일 창고 CCTV. 서연에게 청소복을 입히는 장면이었어요. 1월 8일.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진 서연. 1월 10일.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빚쟁이 주제에 약사복이 아깝지도 않냐? 1월 13일. 약품 오류를 발견한 서연이 보고했지만 무시당하는 장면. 혼자 수정하는 모습. 1월 14일. 밤 10시까지 혼자 야근하는 서연. 최민호가 다른 직원들에게 하는 말. 저런 애들 때문에 약국 수준이 떨어져. 인사이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1시 25분. 김철수 감사팀장이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최민호 팀장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첫째, 약가 담합.
제약회사와 리베이트 수수, 증거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둘째, 재고 횡령. 고가 약품을 빼돌려 타 약국에 판매했습니다. 셋째, 허위 청구. 보험 약가를 부풀렸습니다. 총 횡령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죠. 통장 입금 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1시 30분. 최민호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대표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박미정이 끊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요? 한서연 약사는 실력도 없고. 실력요? 박미정이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서연이 혼자 약품 위치를 수정하는 장면이었죠. 약품 오류를 발견한 건 한서연 약사였습니다. 오히려 환자 안전을 지킨 건 신임 약사였어요. 최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시 35분. 박미정이 서연을 불렀어요. 한서연 약사님. 네, 대표님. 서연이 긴장하며 대답했죠. 오늘 왜 그러셨어요? 해고, 각오하고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신 이유가 뭔가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서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였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서연. 박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시 40분. 회의실 문이 노크됐어요. 대표님, 박영수님께서. 박영수가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72살 외할아버지였어요. 요양병원에서 급히 온 거죠. 박영수와 외할아버지가 서로를 봤습니다. 자네. 김동식이 아닌가? 영수야. 60년 만이구나. 두 노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1965년 용인 모형국민학교. 우리 둘 다 가난했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갔어. 자네가 김치 한 조각 나눠주고 내가 밥 한 숟갈 나눠주고 영수는 한의대 갔고 난 공장 들어갔지. 1970년대에 헤어진 후로 자네 손녀가 이렇게 착한 줄, 자네 딸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60년 만에 재회. 손녀의 선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1시 50분. 박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민호 팀장은 오늘부로 즉시 해고합니다.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최민호가 애원했어요. 대표님, 제발 나가주세요. 보안팀이 안내할 겁니다. 보안요원 2명이 입장해서 최민호의 양팔을 잡았죠. 질질 끌려나가며 최민호가 외쳤어요. 이럴 수 없어.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2시 정각. 박미정이 서연을 불렀어요. 한서연 약사님. 서연이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3주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 사과드립니다. 박미정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잘못입니다. 박미정이 발령장을 꺼냈죠. 앞으로는 본사 약무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신임 약사 교육 담당으로 발령합니다. 네, 저 같은 신입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약사입니다. 2시 10분. 박미정과 서연의 단둘이 대화. 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회사가 아닌 제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학자금 대출 6,800만 원 완납 증명서. 외할아버지 요양병원 체납 450만 원 정산 영수증. VIP 요양병원 1년치 선납 영수증. 월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3,600만 원.
그리고 헬스케어 플러스 정규직 발령장. 이렇게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2번이나.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2시 20분. 약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냉장 보관함 뒤쪽에서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박미정, 박영수, 서연이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팀이 특수도구로 냉장고를 이동시켜 발견한 거였어요. 반짝이는 금반지. 이게 마누라가 끼던. 박영수가 박미정에게 금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라고 했어. 박미정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CCTV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진실을 지키는 증인이었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습니다. 60년 전 헤어진 두 친구는 손녀의 선한 마음 덕분에 다시 만났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선한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서연이 이사한 새 원룸은 햇빛이 잘 드는 남양 20평이었어요. 6,800만 원의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새 출발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새 정장, 새 구두를 신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외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본사 근무해요. 우리 손녀 자랑스럽다. VIP 요양병원 1인실에 계신 외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호전됐어요. 치매약 덕분에 증상도 완화됐죠. 오전 9시 본사 15층 양무팀 첫 출근. 팀원 12명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한서연 약사님 환영합니다. 책상 위에 환영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최신 업무용 노트북, 깨끗한 약사 가운.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서연 약사 마이너스 신입교육 담당. 서연은 신입 약사 5명을 교육하게 됐습니다. 교육 철학은 단순했어요. 환자가 먼저, 이익은 나중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나눴죠. 절대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신입들의 눈빛이 존경으로 빛났습니다. 3월 1일, 박영수가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60년 만에 만난 두 친구는 이제 매주 만났습니다. 바둑을 두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내가 도시락 나눠줬던 거 기억나? 자네가 수학 가르쳐줬지.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월 18일, 2025년 12월 18일부터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강남구 한정식 레스토랑. 박영수, 박미정, 서연, 외할아버지 4사람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영수가 직접 조제한 보약, 박미정이 주문한 특선 한정식, 서연이 준비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박영수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90일 전 오늘 서연 양이 나를 처음 구해줬습니다. 인연의 건배. 박미정 손가락에는 어머니의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처방전도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었어요. 특히 환기약재. 제 생명을 구한 그 성분. 잊지 않을게요.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날 선택이 쉽지 않았어요. 6,800만 원 빚에 면접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다, 돈은 나중이다. 박영수와 외할아버지가 주먹 인사를 나눴어요. 60년 전 국민학교 때 하던 그 약속이었죠. 죽을 때까지 친구. 레스토랑을 나서며 3월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4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밤 거리에 울려 퍼졌죠.
2025년 12월 18일 도로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그것이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죠. 60년 전 헤어진 두 친구는 손녀의 선한 마음으로 다시 만났고, 가난했던 신임 약사는 진짜 약사로 거듭났으며, 바쁜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고, 외로운 할아버지는 옛 친구와 행복한 여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선행이 만든 기적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단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